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08.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세금 및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늘어난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아파트 월세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0.13%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 상승 추세입니다.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유지됐으며 재건축 및 고가 단지는 상승하는 등 차별화 현상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철도 역사 복합개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역과 한양대역, 창동역 등 8개 역사에서 최대 1,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 마련한 공공이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세의 절반 정도로 임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혜입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래 전세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 없는 이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9일 KB부동산 월간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08.6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금 및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이 늘면서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부는 찬바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현명한 방법으로 대응 전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은요. 전화번호 023-4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정보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꼭 투자를 해야 되는 두 지역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빌라 그리고 지금 재개발의 가장 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지연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요. 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7호선 사가정리형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4억 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중랑구 면목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지역의 입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전에 요즘 시장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 요즘에 매일매일 부동산 기사를 보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또 오늘 두 기사 나왔는데 딱 두 갈래로 나뉜 것 같아요. 서울이 폭등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두 갈래로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얘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의 이제 아파트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38년이 걸린다. 거기까지 올랐다라는 얘기.
그래서 갭 투자 해보려고 했더니 현금 7억에서 10억 정도는 필요하다. 요거는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유명한 입지에 빌라 투자 해보려고 했더니 6억이 다 넘네. 왜 6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취득세 감면이 이제 안 되죠.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에도 딱 걸리는 게 6억입니다. 그런데 이미 좋은 입지들은 6억이 다 넘었다. 그래서 투자할 곳이 많이 없다. 세 번째. 자, DSR 규제가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리금과 대출금, 이게 대출금의 그 한도가 많이 줄어들죠. 여러분 뭐 차할부 뭐 이런 것까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주택자가 이제라도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뭐 소득 대비 그리고 내가 기존에 받아오는 대출 이런 걸 하면은 많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무주택자도 사기 힘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고, 전세 대출 규제도 지금 또 계속 또 이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어떤 이제 갭 투자, 소액 갭 투자들도 점점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집 사기도 힘들고 갭 투자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자, 지금 추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나? 서울이 지금 다 개발권인데, 그러나 대선을 좀 보고 추가 매수를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지금도 좋은 빌라 매물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방송 준비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좋은 매물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까지 기다린다. 그때는 가격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돈이 많고 다주 이미 많이 확보하고 계신 분들 말고요. 정말 이제 내가 빨리 뭐라도 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던 뭘 하던 지금 투자를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오늘 또 얘기를 좀 해봅니다. 서울의 저평가 지역을 지금 헤매고 다니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너무나 서울 전역에 오르고 있어서 정말 저평가 지역을 찾고 있는데, 언젠가는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몇십 년 후에 후세들에게 야, 저기가 5, 6층, 4, 6층짜리 조그마한 빌라라는 게 있었어.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저 자리에 지금 70층에 100층에 저 건물이 있었지. 이게 옛날 얘기 하듯이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저평가 지역 열심히 찾고 계속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시고, 자, 두 번째는 전세 대출 이제 한도도 안 나오고 뭐 규제도 많아서 월세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월세를 살지만 내가 모아놓은 몇천만 원 갖고라도 지금 더 갭이 벌어지기 전에 언젠간 재개발될 지역에 빨리 소액 투자를 해놔야 되겠다. 갭 투자라도 해놔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시죠. 자, 세 번째. 청약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내 돈은 해지를 하고 싶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은 대출도 상관이 없고 또 청약에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오피스텔, 그리고 특히 투룸 오피스텔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소개드릴 매물이 바로 면목동입니다. 중랑구의 중에서도 면목동, 이곳은 여러분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울의 가장 큰 그 업무단지인 강남과 7호선으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업성이 안 나왔고 거기에는 정말 빌라촌, 단독주택, 정말 개발 호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비지수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6대 재개발의 개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 가장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랑구 면목동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울의 가장 저평가 지역이지만 가장 재개발의 불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곳에 입지 설명드리면요. 서울 동북부의 가장 저평가된 저층 주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강남 노선인 7호선 라인이 지남에 있어서 강남의 업무단지 20분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승 한 번만 하면 5호선으로 광화문 여의도까지도 역시
업무단지 30분대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량리에 면목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사가정역,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게 사가정역 역세권 쪽에 있는 빌라인데요. 거기가 용마터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하나도 없이 바로 고덕 비즈밸리와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들어온 것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라운 프라이빗 두 개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분양가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지금 호가가 거의 15억에서 20억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여기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가로주택 사업을 6개 구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8곳 중에 4곳이 이 면목동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 신속통합기획 또 2곳이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 지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주택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노후도가 거의 70에서 80%가 육박하는 노후도의 성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시세 상승, 그러니까 한 50%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저평가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다. 자, 차순위 우리 개발 지역 투자 오늘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아파트 재개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효과 우리 아직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사업이 가장 효과가 있을지 그거 검증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지금 면목동의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 시기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단독 다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 연립주택이나 이런 다세대도 많이 있지만 사실 정비지수 폐지로 인해서 면적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지 기준으로 갔는데요. 노후도는 10필지에서 6필지 60%, 그래서 단독이나 다가구 이렇게 필지가 높은 것들이 지금 30년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되기 아주 좋은 바로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만 듣고 가셔도 여러분 딱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7호선 사가정역의 초역세권입니다. 지금 역세권 민간 재개발과 역세권 시프트 개발도 내년 2022년 12월까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250에서 350m 역세권, 그리고 용적률도 300에서 500%까지 이렇게 되면은 거의 2배 정도의 그러한 단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여기 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표시된 것만 봐도 지금 이 사가정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빨간색이 이제 4차 이런 것이 이제 4개, 그리고 가로주택의 정비 사업이 6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7호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분만 가면은 바로 강남 업무단지,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면목선이 면목역을 지나서 바로 청량리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량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정말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봉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상봉역 바로 옆에 있는 망우역까지 GTX B노선이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갑자기 제투성이에서 신데렐라로 변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로주택 사업도 아주 똑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관심 많으시니까 입지 설명 앞에 드렸고 지금 진행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6개 지역이 같이 합니다. 가로주택 사업은 소규모 빈집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원래 10개 지역으로 시작을 했으나 이곳 중에서 3개 지역이 이제 공공 복합 사업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 6개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1,300에서 1,600세대가 같이 지금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무슨 권리 청산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임대주택의 비율의 어떤 의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 한 5년 안에 4, 5년 안에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가정역 그 주변에 지금
네 곳이 선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가정역 여기 지금 빠졌는데 용마터널 부근 지금 요 지역들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여기도 빨리 한다고 하죠. 얼마나 빨리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효과를 지켜보고 주변 지역에 지금 그것을 우리는 지켜봤다가 차기에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지금 상봉역은 7호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면목역, 우리 사가정역, 면목역 그리고 상봉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봉역에는 지금 9구역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상봉 재정비 촉진 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게 도시 정비형 개발로 이것은 또 개발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시외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상봉역은 4개 노선이 지나는 쿼트러플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제 복합 그 터미널로 또 개발을 하면서 여기가 사실은 일반 상업지입니다. 그런데 주거 비율을 9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상업지에도 이렇게 주거를 90%까지 그래서 한 1,300세대 정도가 이곳에 이제 들어오는데요. 예, 그만큼 공급이 급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이제 이런 대형 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들은 뭐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 상봉역에서 이 망우역까지가 도보 한 500에서 1km 내외입니다. 도보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사가정역에서 7호선 타고 상봉역 가서 그냥 걸어서라도 GTX B 노선을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GTX B 노선은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주요 도심에 모두 갈 수 있죠. 그만큼 교통 환경이 확 바뀐다라는 그 지역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가정역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장안평역 주변에도 자체적인 자동차 집적 현대화 사업 집적 단지 그리고 그 옆에 용답동 중량재생센터가 또 클러스트 업무단지 이런 것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면목성과 또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바로 이 라인의 그 아래쪽에도 이런 업무단지까지 같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죠. 청량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북의 삼성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부터 여기는 63빌딩과 같은 9개의 동의 주상복합,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바로 GTX BC 노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강북 횡단선 그리고 면목선 이런 것들도 더 추가가 되죠. 그리고 현재 분당선까지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KTX까지. 그러나 환승이 좀 문제죠. 환승 시간이 굉장히 불편한데 앞으로 위에 데크를 설치를 해서 청량리역만큼 GTX 노선들이 1, 2분 만에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다면 이것은 정말 최고의 환승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이제 우리 면목동 바로 이것에도 미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면목선이 경전철이지만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효과입니다. 특히 그 사가정역의 이 면목동에 있어서 면목성은 현재 그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내년 이제 10월이면 마칩니다. 착공은 2025년에 들어가서 30년에 개통을 합니다. 12개 노선에 8개가 중랑구를 지나게 되고 바로 그것이 다 면목동을 지나게 됩니다. 청량리 직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청량리의 그런 개발 효과가 바로 여기까지 미칠 수 있는 그 효과가 바로 면목선이다. 그걸 연결해주는 가구 역할을 한다. 면목선이 지나는 노선들 보면 대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을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면목동의 이 재개발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그렇게 쉽게 재개발들이 지금 되고 있는 이유가 또 이 면목선이 한몫을 하고 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단한 게 있죠. 바로 이 사가정역에서 옆에 왼쪽으로 가면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는 앞으로 이제 영동대로, 삼성동의 영동대로에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데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하화하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생태 수변 공원이 생기는데요.
공원이 하나 생기면서 그 주변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경인선 숲길 하나 생겼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집가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의도 면적의 공원 면적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길 거고요. 따라서 이 주변에 라온과 사가정 아이파크가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 남은 땅들의 지주택이나 또 가로주택 사업들이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중랑구가 불장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 한번 드리겠는데 사가정역에서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재개발의 역세권 시프트 개발 그리고 신속 통합 개발 두 지역 요번에 또 더 여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4차 도시형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에서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진행이 4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300세대 정도의 가로주택 사업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가정 아이파크가 지금 실거래가가 15억이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호가 2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면 신축들은 더 비싸지죠. 최소 25억에서 30억. 예,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평가인 지역, 특히 재개발에 이렇게 호의적이고 가장 상황이 좋은 면목동에 지금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부분 함께 정리해 드렸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시세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4억 500에서 4억 3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지금 3억 7,500에서 3억 9,500까지.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신축이 별로 없고 굉장히 좋은 집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여러분 한 3천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가장 저평가된 대규모 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생각하신다면 언젠가는 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곳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부가선도로, 면목선, 그리고 상봉역, 망우역의 GTX 노선들까지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의 호재까지도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역의 특별기획구역이 얼마 전에 해제가 됐죠. 그래서 사가정역의 그 준주거 지역의 역세권 개발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차기 개발 후보지로서 제가 가능성 있는 곳을 오늘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면목동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소액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목동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에 대한 지역 소개 함께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지나는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지역의 시세는 5억 9,9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역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역삼동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기사만 보셔도 알겠지만 삼성동의 5천 주유소 2,200억에 팔렸습니다. 평당 지금 2억 5천만 원인데요. 예, 1,900만 원에 원래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떤 의미냐. 앞으로 정말 땅 한 평 갖는 게 최고의 여러분들의 투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역삼역 주변에 있는 빌라 소개드리고 있는데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 상업단지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첨단 업무단지의 메카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복합도시 바로 이곳입니다. 첨단 업무단지와 고급 주거단지 그리고 자연환경까지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자연환경은 왜?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교통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오히려 도보로 환승하시는 게 더 편할 정도의 그런 교통환경 갖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내년에 8월에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서초 강남 그리고 용산 그리고 강변북로 지하화까지 모두 연결된 사업입니다. 주변 집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로 주변의 재건축 사업들이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메인 지역에 여러분 투자하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격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5억 9,900에 지금 임대 사업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부터 시작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4,500에서 5천만 원인데요. 아마
그 역삼동에서는 나중에 가로주택 사업까지 물론 한 20년 걸릴 겁니다. 그러나 가로주택 사업까지 바라보신다면 빌라로 투자하시고요. 특히 지하 주차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빌라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정보체크 함께 살펴봤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살아남는 투자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전화로 진행될 예정이니 자세한 일정과 장소 그리고 예약 문의는 02-319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 필요하시겠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대근 대표님이 신속 통합 기획이란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이번 연말 12월 달에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신속통합기획 서울시에서 공모를 진행했었고 이번 25개 지역이 올해 말에 이제 선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빠른 서울시의 지원 사업으로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신속통합기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올해 선정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었을 때 내년 또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연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투자를 또 해야 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자료를 처음부터 이제 꾸준하게 살펴보시기에는 뭐 부가적인 설명이 없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서울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렵고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오래되어 있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은 굉장히 높으나 심의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구역 지정이라든가 규제 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모습에서 앞으로 내가 정말 좋은 지역에 갈 수 없다면 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뭐 30년,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결과물은 좀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접목시켜서 서울시의 그런 사업 추진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주가 아닌 민간의 주체로서 공공이 같이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정비 계획이 세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와 함께 더불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인가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 시행 인가의 그런 심의의 간소화들 그리고 건축 설계에 대한 설계 가이드 그리고 또한 정비 계획을 하기 위한 심의 과정을 축소시키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신속통합기획이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와 주민들이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노후되어 있는 주택의 그런 주거 환경들을 개선하는 사업에 가장 큰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의 기준의 완화들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층고 제한을 규제를 좀 완화시키면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35층까지의 규제가 아닌 그 이상 50층까지의 그런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일괄적인 층고 제한이 아닌 층수 제한이 아닌 탄력적인 그런 층수 제한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7층 규제들을 이제 완화시키고 규제를 풀면서 최고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이제 선정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발들을 이뤄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역세권 지역들은 이제 저밀 저이용을 했었던 지역들 300%까지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역세권이 상업시설과 복합시설들, 그리고 또한 주거 업무가 같이 함께 복합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700%까지 상향을 시키겠다라는,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세권은 앞으로 더욱더 고밀도의 그런 복합 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슬럼화되어 있었던 규제 지역들, 실질적으로 경관지구라든가 전용 주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층수의 제한, 건폐율의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심했었는데 그런 규제 지역들도 같이 함께 정비를 하면서 건폐율을 늘리고 층수를 올리는 방향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계획의 그런 기준 완화 중에서도 이제 공공 체납을 통해서, 기부 체납을 통해서 도로 시설과 녹지로서만 이제 이루어졌었던 공공 시설들이 앞으로는 입체적인 도시로서의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겠죠. 공원의 지하부라든가 도로의 지상부가 같이 함께 연결 통로로서 구성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도심적인 부분에서 입체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공공시설의 지원 사업들도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도로와 이런 공원들이 아닌 거기에 플러스적인 부분으로 뭔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주차장까지의 그런 협소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함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점이었었던 오래 걸리는 기간들,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 기본적으로 정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수립 과정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기간을 동시 수립을 통해서 조금 단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축소시켜서 특별분과를 이제 수립시키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단계적인 절차를 조금 간소화시키는 방법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건축심의위원회와 교통심의 그리고 환경심의가 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서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의 혼선들이 많이 나타났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구성을 시키면서 실질적인 통합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전 검토부터 시작을 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그동안에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한 이런 조금 더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기간 심의의 그런 단축들로 인해서 무려 3년 정도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의 3년이 진행이 되고, 또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진 지역들부터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필수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에 사업 승인 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단계적인 부분에서의 동의율을 올리는데 조금 더 원활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신통의 그런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을 때는 전반적인 기간들이 절반가량 단축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0년 걸리던 재개발 사업이 5년으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4개 구역들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뭐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사업으로 지난 7월 달에 선정이 되면서 빠른 이제 입주민과의 그런 협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참여 정비 사업과는 조금 다른 점을 보이고 있죠.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공공재건축 사업들, 도심복합개발 사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이 주가 돼서 민간이 주체가 돼서 진행이 된다는 점. 하지만 공공참여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라는 타이틀로서 이제 LH와 SH가 주가 되고 주민이 이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강남권에서도 압구정을 비롯한 10만포라든가 이런 지역들 굉장히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재건축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들의 반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에는요, 기존과의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죠. 복잡한 절차라든가 사업이 장기화됐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을 정비사업의 보완책으로서 나왔고요. 그리고 설계라든가 계획, 심의 등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 9월 달, 10월 달에 이제 10월 23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엄청난 흥행을 또 펼쳤죠. 그래서 무려 102군데가 사업지가 신청을 했고, 이번 1차에서 이제 한 70군데 정도가 선별이 됐고요. 12월 말에 이제 신통 첫 개발 후보지 25개 곳, 즉 2만 6천여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속통합기획이 구성이 되고 이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그런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한 또는 이런 방법들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번 1차 공모에서 뭐 탈락이 됐다고 후회하실 거나 뭐 또는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 또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이후에 진행되는 지역들에 대한 선점 투자 꼭 유념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 체크 첫 번째는요,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개통 예정인 역의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서울의 동쪽 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어디느냐? 바로 강동구 고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도심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신도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 고덕지구 라인인데, 미사 신도시 가기 이전의 지역들이죠. 이곳이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현재 신도심이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호가 같은 경우에는 뭐 18억, 20억까지 나와 있고 실거래가 자체도 굉장히 높은 분양가율 대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자, 이 지역에서 앞으로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유일한 지역 어디느냐? 바로 고덕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으로서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앞으로 센터 공원역이 생길 수 있는 역세권의 희망들, 그리고 또한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북쪽 라인에 한강변을 끼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 창출, 약 4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벨트이기 때문에 이곳의 업무지와 교통의 편의시설들, 그리고 또한 숲세권과 학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 이곳에 아파트가 생긴다면 기존의 그라시움을 비롯한 아르테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의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들, 그리고 또한 충청권이라든가 또는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과의 진출입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의 그런 개발 가치로 인해서 지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이곳에 자족적인 그런 업무 단지가 15만 명 이상의 배우 수요를 두고 있는데 서울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죠. 5호선을 따라서 서울 도심 지역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의 접근성이 우수하고요. 9호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신다면 강남 지역들, 서울 3도심을 모두 관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조성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덕에서 이동하기에 모두 30분 이내로 도달 가능한 지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차량으로 이용하신다면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 그리고 또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간선도로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지하철로서의 접근성도 너무나도 우수한 지역이 바로 고덕동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이번 고덕 1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으나 30% 이상의 주민의 동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지역의 개선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덕 2-2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난 1월 달이었죠. 공공재개발로서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으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조성이 됐었을 때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그라시움을 비롯한 대표적인 그런 아파트들을 비롯한 정말 상징성 있는 아파트 단지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샘터공원뿐만이 아니라 근린공원들이 주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학군들, 명문 학군들이 또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세권, 공세권, 숲세권 그리고 샘터 공원역에 9호선이 생긴다면 역세권까지 거기에 더불어서 약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북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업무 단지와 역세권과 숲세권과 학세권이 같이 함께 몰려있는 곳이 또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시 내에서 9호선에서는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고덕 비즈밸리의 지금 현재 기업의 입주 현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케아가 서울의 3호점으로 지금 들어설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자, 고덕 비즈밸리 고덕 3호 업무단지로서의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약 150여 개 기업들이 입점을 확정하고 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첨단산업 R&D 연구단지와 대형 유통산업들 그리고 호텔, 컨벤션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고 이곳의 대표적인 복합 쇼핑몰이죠. 이케아가 3호점으로 들어간다. 경제적인 유발 효과 약 9조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3만 8천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성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15만 명의 이상의 그런 배우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명과 고양시에 이어서 이케아 3호점이 이곳 고덕 강일지구 바로 위쪽 라인에 비즈밸리에 구성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고덕 비즈밸리는 본 사업지에서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케아가 생기는 주변 지역으로의 지가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그 주변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치 상승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고요. 2025년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이 지난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9호선이 지금까지 확장됐었던 노선들 2차 구간 강남을 비롯한 이제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얼마나 9호선의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예정될 수 있는 내가 9호선 생기기 전에 좀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4단계가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한 6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샘터 공원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투자를 하셔도 좋다. 거기에 더불어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또 개통을 하게 된다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이번에 변경이 됐죠. 그래서 약 1년 정도 사업이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2022년에 1단계 개통을 하고요. 2024년에 안성과 세종 구간이 개통이 된다면 실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부선이라든가 중부선의 교통의 흐름들을 더욱더 완화시킬 수 있고 이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충청권과 수도권의 핵심적인 지역으로서 강동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 지금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만 원입니다. 이곳에 임대를 약 3억 3천 정도 놓으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구역 지정 이전의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서 약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세를 투자하신다 약 130만 원 정도 기대를 해보시고 대출 금액 제외한 3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죠. 2억 8천에서 2억 8천5백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에 대한 소개 함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1.5론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3백만 원을 예상합니다. 직장이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강남구 역삼동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강남하면 일자리가 많다라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것도 많은데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지금 시세대로 형성이 되기도 하고 강남권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대비한 공급, 이 원룸이라든가 1.5룸 또는 작은 투룸 정도가 굉장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공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5룸 오피스텔로 구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그동안에 가격이 안 오른다라는 이런 편견들이 실질적으로 취등록세의 중과로 인해서 오피스텔이 오히려 메리트를 갖게 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강남권의 공시지가 상승률도 그에 대한 반증으로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역삼동입니다. 이곳 바로 역삼동은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이기도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 잠실동부터 청담동이라든가 삼성동, 대치동들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 바로 그 주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삼동이 삼성동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2호선뿐만이 아니라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의 2023년 완공으로 인해서 3호선이라든가 7호선, 9호선, 2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또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삼성역의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용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역삼동은 이제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와 강남역의 상권, 그리고 코엑스의 상권들 앞으로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초대로의 연장선으로서 일자리의 창출들이 같이 함께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도 지금 현재 일자리가 너무나도 풍족하다. 하지만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조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창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들 지금 현대차에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GTX라든가 위례 신사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 공간의 복합 환승센터 시설들, 뭐 공항철도뿐만이 아니라 버스 환승 노선들도 같이 함께 구성이 될 것이고요. 지하 1, 2층에는 이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사업으로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지하 공간과 코엑스의 지하 공간이 같이 함께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신분당선의 연장선,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용산, 그리고 서울역까지 북부 연장선까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 그리고 GTX가 강남권 삼성역 주변에는 지금 현재 2개의 노선이 교차가 될 것이고요. 위례 신사선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세에 4억 6천에서 4억 7천5백만 원 정도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시고 또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적인 부분, 이런 세제적인 부분에서 절세를 할 수 있다. 임대를 놓으실 때 전세를 놓으시면 약 6천에서 6천5백만 원 정도 보시는 정말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월세를 놓으신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월세는 너무나도 공실료 없이 잘 나가겠죠. 그래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약 1억 1천에서 1억 2천5백만 원의 역세권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세미나와 상담 통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주 일요일 역세권 투자 노하우 그리고 서울 재개발 투자 분석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요. 매주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대근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자,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상담 02-3153-2668번,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란 톡방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